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봉을 하려면은 사실 용어를 지금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이제 처음 양봉을 입문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가 뭔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우선 명칭을 알고 또 이런 기자재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양봉을 하려면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자재 용어를 익히는 시간을 갖고 이따 또 요새 이제 봄철 관리가 사실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용어가 빨리 되면은 또 봄철 관리를 일부 하도록 옥상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많지만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용어를 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뚜껑하고 요 아래 몸체를 그냥 벌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2층 집을 계상이라고 합니다. 계상. 여기 보면은 이게 잘 나도 보이질 않네. 또 스티로포 통으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벌통을 만드는 거 스티로포 벌통이 있는데요. 뭐 6장 들어가는 거, 7장 들어가는 거, 8장, 뭐 9장, 10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주로 스티로포 통이 어디다 많이 사용하느냐면은 딸기밭이나 참이밭이나 수박밭에 화분맹이로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가서 포장하기도 나쁘고 또 들고 다니기도 이 옮기기가 가벼워야 좋으니까 그래서 스티로포 통을 주로 이용합니다. 화분 매개벌은. 그래서 또 화분 매개벌 뿐이 아니라 일반 양봉인들도 월동 낼 때 하고 또 봄철에 이때는 이 스티로포 통이 나무통보다 단열이 잘 돼서 보온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나무통보다 벌도 잘 자랍니다. 월동도 잘 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 반고 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높이가 반 정도 됩니다. 이 계상에 요게 계상인데 요게 뚜껑이고 요게 한 반 정도 돼 가지고 벌이 군세가 이 계상 한 통 올리기는 약하다. 그러면 또 반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소비에 꿀이 꽉 차면 한 3kg 이렇게 나갑니다. 무게가. 이 3kg 이상 나가는 것을 양손을 잡고 벌을 털어서 채미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반 정도 하면은 무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꿀만 채우는 통으로 해서 반고 계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쓰고 있어요. 이걸 반고 계상이라고 해요. 또 사군상이라는 것은 여왕벌을 만드는 건데 여왕벌을 만들 때는 이 통을 4쪽으로 4등분 해서 동서남북으로다가 밑에다가 군형을 내 가지고 벌통에다가 중간에 이 칸매기를 다 해놨어요. 합판이로. 그러니까 4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이 4통을 왕을 만들려니까 한 통에서 하나씩 만들려니까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4통으로 하면 서로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여왕벌이 교미를 하고 들어갈 때 다른 집으로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한쪽에다가 군역을 2개, 3개를 뚫어놨다, 4개를 뚫어놨다 그러면은 다른 통으로 들어갈 염려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으로 들어가면은 벌들이 공격을 해요. 남이 벌이 오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남이 벌이라 도둑놈이 왔구나 하고서 집 단위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걸 사군상이라고도 하고 교미상이라고도 합니다. 사군상이라고도. 외국에서는 여왕벌만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통으로 사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스티로포 통으로 해서 요 손바닥만한 이런 소비가 2장, 3장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여왕벌을 한 통 내지 2개 만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길러서 여왕벌만 전문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런 통을 이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군상에다 왕을 만들려면 적어도 1장 내지 2장 정도가 벌이 있어야 되거든요. 벌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을 붙여놓으면 벌이 병이 나요. 공간이 큰 데서. 그러니까 작은 통에다가 벌을 한 2, 300마리만 넣어놓고서
이렇게 왕대를 넣어서 하면 자기가 그 한 무리로 생각해서 거기서 이제 교미를 받고 합니다. 교미도 벌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 벌 숫자가 적어야 교미가 좀 빨리 받아요. 그러면 여왕벌이 우리 세력이 약하니까 빨리 교미를 받고 와서 알을 실어서 알을 낳아야겠다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뭐 3단, 4단 계산은 여기다가 또 하나 이런 걸 똑같은 걸 올리면은 3단, 4단 이렇게 올리는데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렇게 밀원이 방대하고 좋은 데서는 여기 3단, 4단, 5단까지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우위는 주로 뭘 하느냐? 새끼는 안 기르고 주로 꿀만 꽉 차서 거기다가 봉개까지 뚜껑을 싹 봉하면은 그 다음에 집이도 데려와 가지고 와서 창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내가 꿀을 뜨고 싶을 때 떠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현장 채밀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벌을 털어서 바로 채밀기다 넣고 돌리지만은 외국에서는 벌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손이 딸리고 하니까 계상을 한 번이 꽉 4단 이렇게 해놓으면은 3단, 4단이 꿀이 꽉 차서 완전히 완숙된 꿀이 됐다 하면은 이놈은 벌을 털어서 차로다가 실어다가 창고에다 차곡차곡 싸놨다가 창고에다가 그냥 꿀을 놓으면 이제 식어요. 벌통 안에는 한 30m 온도가 되지만은 밖에다 놓으면 식으면 꿀이 안 나와요. 채밀기에서 기계에서 떠도 원심력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다시 열을 주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열을 주어서 벌통 안의 온도처럼 높인 다음에 꿀을 뜨죠. 예, 이렇게 외국은 꿀을 떠요. 경항판은 말 글자 그대로 왕이 왔다 갔다 못하는 왕을 격리시키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벌은 다니고 여왕벌은 못 다니는 거예요. 여왕벌은 못 다니는 거. 그래서 일벌보다 여왕벌이나 수벌이 조금 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 하면은 조그만 통로를 해놓고 이렇게 통아저씨 텔레비 나와서 하는 거 봤죠. 조그만 아저씨가 이렇게 몸뚱이를 통수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벌들도 체구가 적은 사람은 체구가 적은 벌은 이런 망을 통과를 자유자재로 하지만은 여왕벌이나 숫벌은 조금 크기 때문에 여기가 딱 걸려들어요. 걸려서 올라가고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놓은 것을 수평 격앙판. 요거 반 정도 잘라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 게 있어요. 그럼 이쪽 저쪽이 왕이 격리가 되는 것을 수직 격앙판. 그러니까 격앙판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는 벌들이 이제 밀랍을 가지고 만드는데 처음에 그냥 주어둬도 밀랍을 만듭니다. 요게 이제 소초강이라고 하고 요 노란 게 밀랍으로다가 이렇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 크기를 똑같게 찍어낸 거예요. 노라로다가. 요거를 소초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막대기만 갖다가 벌집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서 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짓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짓죠. 토종통 보셨어요? 토종벌. 토종 벌집체 이렇게 파는 거 보시면은 자기들이 거기다 적당한 간격을 띄워가지고 자기들 자유자재를 지어요. 그러면은 이걸 꿀을 뜨고 뺐다 보는데 나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철사를 단단하게 띄워가지고 이 철사가 꿀이 꽉 찼을 때 아니면 벌이 새끼를 기를 때 무게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옛날에는 양봉가들이 다 손수 이거를 짜서 쉽게 얘기해서 못 받고 이런 틀만 만들어주면 철사 끼우고 철사를 또 탱탱하게 기타 줄처럼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인두라 해서 뜨겁게 이 철사를 뜨겁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 밀랍이 녹습니다. 한 60m 되면은
그러고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는 이제 DC 전기를 이용해서 한 번에 양쪽 철사에다가 열을 주면은 전기를 통하면은 싹 녹아서 달라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다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와.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그래서 요새 양봉가들은 뭐 초보자들은 뭐 이런 거 짜고 철사 끼고 땡기고 뭐 붙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요거 사면 돼요. 전업농가들도 다 사다 씁니다. 거의가 요거를. 그래서 한 장에 2,200원서부터 한 2,500원 정도. 이게 10장 들어가면은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돼요. 요거를 이제 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벌이 넣으면은 이제 꿀 먹고 배에서 밀랍을 분비해가지고 밀랍이 얇은 그 막으로 되는데 그 배에 밀선이라고 해서 그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먹으면은 꿀에 한 10분의 1 정도의 밀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집을 내려면은 꿀 소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돈이죠. 그래서 요 육각형 모양을 그대로 양쪽으로 똑같이 달아 짓는데 꿀을 여기다 채우면은 옆으로 직각으로만 딱 지어 놓으면은 꿀이 흘릴 수가 있어요. 물 보면은. 그러니까 벌들이 약간 위쪽으로 약간 경사각을 한 뭐 10도, 12도 정도 이렇게 경사각을 줍니다. 약간 위로다가. 그래서 꿀이 잘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짓게 돼요. 그래서 요걸 지금 하루 저녁에도 싹 짓는데 소초를 찾다가 이렇게 요것도 이제 진지 얼마 안 된 거지만은 여기 약간 거무스름한 부분은 새끼를 한두 번 친 겁니다. 새끼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태어나고 요 노란 데는 새끼를 요 하얀 부분은 한 번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어서 이렇게 짓죠. 이런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신소비 새 거다 해서 이제 오래 쓰면은 집도 새 집일 때는 깨끗하지만은 사람이 오래 살면은 뭐 끄름도 생기고 좀 검어지잖아요. 사람도 얼굴도 나이가 먹으면은 검어지듯이 이 벌집도 그럽니다. 이게 그리고 벌집은 특히나 여기에서 이 봉충이 한번 터져 나올 때마다 이제 여기서 탈바꿈을 해가지고 애벌레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누에 꼬치처럼 여기다 얇은 막을 하나씩 씌워놓고 나옵니다. 이 방 안에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이 컸다가 오래 쓰면은 이 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게가 더 나가죠. 그리고 꿀 채울 공간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래 쓰면은 버립니다. 또 녹여서 재활용한다든지 밀랍만 이렇게 하죠. 요 나무 틀만 쓰고 철사나. 그래서 요건 구소비. 이렇게 좀 새건 거는 신소비. 저 소초 붙여 있는 거는 소초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런 거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짜가지고 철사를 하나로다가 매서 여기를 단단히 동여매고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소광이라 그래. 소광. 네, 소광. 그래서 옛날에는 다 저거를 짜서 소초 붙여서 제가 70년대 벌 배울 때만 해도 하루에 혼자 한 100장 정도 짜가지고 철사해서 붙여가지고 벌 또 봐서 벌을 넣을 자리를 또 벌려줘야 돼요. 그냥 짓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하루에 한 100장 정도 부지런히 하면 옛날에 했습니다. 1년 365일 꽃이 있어서 계속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면은 금상첨화죠. 어느 나라나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화모는 11홍이라고 보통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드물어요. 좀 오래 가는 것도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는 것도 2달 가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한 10일 정도. 아가씨꽃 같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요거밖에 안 갑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은 그거 꽃 이어서 다른 꽃이 펴서 또 꿀이. 그렇다고 또 꽃이 있다고 해서 다 꿀이 두르는 건 아니거든요. 꿀이 두르는 밀원식물이 있고 화분만 두르는 화분원 식물이 있고 전혀 벽꽃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처럼 꽃은 피지만은 참나무나 전혀 꿀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꽃들도 있거든요. 이런 꽃이 365일 열흘에 한 번씩 진다 하더라도 쉽게 해서 36가지의
종류가 다른 화기가 그때그때 이어 바통하는 그런 미로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설탕만 주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진짜 뭐 미론이 방대해서 전혀 설탕을 안 준다. 그건 다 양봉에 대해서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 다 줍니다. 호주도 가서 양봉가들, 전업농가들 물어보니까 당신들 벌 한 통 1년에 기본적으로 사양을 얼마나 하느냐. 기본적으로 무화기 때 주는 겁니다. 45kg 준다고요. 40kg 내지 45. 그러면은 3포 정도 15kg 설탕을 3포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30kg, 적게 주면은 한 15kg 정도, 좀 많이 주면은 한 20kg 정도, 아니 30kg 정도 이렇게 줍니다. 많이 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여건 따라서 미론이 얼마나 계속 좋으냐 나쁘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론이 상당히 양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식사양기는 뭐냐면 벌이 무밀기 때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하는데 밥은 설탕물을 줍니다. 설탕물을 한 1.5대 1 정도 이렇게 물을 타서 줍니다. 쉽게 해서 설탕이 15kg라면은 약 물을 한 6대 정도 이렇게 타서 주면 적당히 이게 좋아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을 좀 더 탈 수도 있고 약간 덜 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을 한 5대 미만, 4대 반 이렇게 미만을 타면은 너무 농도가 좋아가지고 이 설탕물을 갖다 놓으면은 그냥 그놈을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전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해서 감주를 하려면은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전기밥솥에다가 적당한 열을 주면은 숙성이 돼서 감주가 되잖아요. 설탕물을 갖다가 한마디로 벌들이 타액 속에 있는 인버타제라는 효소가 있고 다른 또 효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인버타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당류를 단당류로 변화시킨 다음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되게 주면은 그런 전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수분이 말라지면 잘 전화가 안 됩니다. 너무 되면은. 그래서 한 15kg에 한 6대 정도 물 타면 적당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전자로 부어주면 됩니다. 한쪽은 높고 한쪽은 얕은데 얕은 쪽을 벌이 많이 있는 쪽으로 가게 방향을. 그래야 열로 들어가서 물어다가 자기 집으로 저장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식 사양기. 또 뭐 자동 사양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동 사양기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요거는 이제 바닥에다 주는 자동 사양기, 또 아니면은 이 광식 사양기 안에다가 넣는 자동 사양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품도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만큼 제품이 다양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벌통 바닥에 한 1.5cm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안에 웃기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진공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력이 있어서 여기 살짝 뜨면은 여기에 딱 균형을 막아줘서 더 이상 설탕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자동 사양기는 원리가 다 그래요. 뭐 닭에다가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돼지나 뭐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막힌 데서 여기 와서 가져가는 거죠. 빨아가서 자기 집으로다가 저장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냥 자동 사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사양기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광식 사양기를 벌을 100통 이상을 하면은 뚜껑을 열고 또 그 안에 개포를 열고 저 사양기다가 사양 주전자로다 부어주고 다시 덮고 이러다 보면은 허리가 빡짝지근해요. 허리가 디스크 걸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 사양기는 여기다가 T자 밸브를 쭉 연결해서 벌통을 대충 수평을 맞춰가지고 쭉 대충만 놓고서 한가운데서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다 녹여가지고 밸브만 열어주면 쫙 들어가면서 지가 알아서 딱딱딱딱 맥히는데 더러 막히지 않고 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면은 설탕물이 몇 포 녹여놓은 거를 한두 나무도 다 새 도망갈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항시 자동 사양기를 할 때는 사양기 가서 이 부력이 잘 작동을 하나 안 나.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리고 특히나
여기 물 이제 사양액이 나오는 부위에 오래 쓰면은 뭐가 생기느냐? 곰팡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가 때가 새카맣게 껴요. 또 이런 호수에도 마찬가지고. 예? 이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안 맥히면은 새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청소도 해 주셔야 돼. 한 번씩. 그래서 자동 사양기는 이제 사양을 한 번이 뚜껑을 열지 않고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주면은 벌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왜?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란력도 높아지고 벌들이 순해요. 근데 이 광식 사양에다 주려면은 매일 그렇게 조금씩 줄 수가 없고 한 일주일 먹을치를 한 번에 주는데 벌이 꽉 찬 벌이다 하면은 저기다가 한 대 정도 부어주면 한 대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럼 또 줘야 돼. 그러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볼 땐, 하이, 그놈들, 근데 우리 집 옆에다 벌통 갖다 놓는데 이렇게 맨날 저녁마다 설탕 주더라. 가끔 설탕을 주는데 그걸 자기는 자주 주는 거로 이제 착각을 해서 설탕을 자주 준다 하는데 저기다 한 대 주면은 일주일 정도면 다 먹는다. 외부에서 꿀이 안 들어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포는 벌통을 이런 벌집을 여기다가 쭉 넣고 벌을 하면은 여러 이제 뚜껑이로 막 이런 데로 올라오고 그러고 열도 발산이 되니까 여기다가 천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라고 해요. 개포, 천. 그냥 뭐 이제 이 광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이롱 천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재활용하고 또 아니면은 이런데 그 프랜카드 걸린 거 있죠. 요것을 재활용해서도 많이 씁니다. 어차피 버리는 건데 대신에 한쪽이 프랜카드를 쓸 때는 한쪽은 페인팅이 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는데 안 된 데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페인팅이 페인트가 이 벌들이 묻으면은 프로폴리스의 질이 나빠진다든지 벌한테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덮는데 외국에서는 여기를 나무 판자로다가 덮어요. 합판이로다가. 그래서 이 벌집과 그 합판 사이를 한 벌만 간신히 하나 다닐 정도의 한 8mm 정도 공간을 띄워서 그 안에서 공기 소통이 되게 하고 벌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가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정시대부터 천으로다가 덮는 이렇게 양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걸 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나무 합판으로 하는 거와 천으로 하는 거와. 천으로 하면 왔다 갔다는 못 하지만은 합판보다는 뭐 벗기고 덮고 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합판을 가지고 이렇게 덮습니다. 약간 공간을 두고서. 프로폴리스 채집망. 뭐 프로폴리스 여러분들 외국 가시면은 비행기나 또 아니면은 뭐 관광 어디 가이드가 소개하는 데 가면 프로폴리스 파는 데 많이 데리고 와요.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좋다 해서 하는데 프로폴리스는 한마디로 이런 벌집에 이런 데 조금씩 달라붙은 거예요. 이렇게. 예? 벌들이 여기 나무의 수지입니다. 나무에서 송진, 여러분들 송진 아시죠? 소나무 이렇게 꺾어 놓으면 거기 진 나오는 거. 이런 게 그것도 하나의 프로폴리스의 일종이에요. 요걸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이놈들이 자기들 그 새끼를 기를 때 살균을 하는 데 방어하기 위해서 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이 벌집을 질 때 그냥 밀랍만 가지고 지면은 잘 부스러져요. 근데 프로폴리스를 약간 넣어서 지면은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꿀벌이라고 하더라도 동양종인 토종은 프로폴리스를 전혀 안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토종꿀 좋다고 하는데 전혀 토종에는 프로폴리스가 어떤 사람은 토종 프로폴리스다 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사기예요, 사기. 전혀 안 물어와요. 대신에 밀랍을 분비해서 대신에 다 합니다. 밀랍. 그러다 보니까 벌집 속에 밀랍이 100%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토종은 재활용을 안 씁니다. 자기들이. 언제 월동 날 때 먹이를 다 먹고 나면은 자기들이 붙어있던 자리를 다 벌집을 긁어 부스럼해서 다 버려버려요. 천사만 남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러고서 다시 봄 되면은 밀랍을 분비해서 새로 지어가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러운 병균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다 제거시켜갖고 새집 속에서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아가는 하나의 그것도 본능이야. 그러니까 서양종은 여기다가 새끼가 한번 터져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안에다가 프로폴리스를 얇게 바릅니다. 페인트 칠하듯 얇게. 예? 그럼 번질번질 눈으로 봐도 해요. 지금 이렇게 허옇게 팀이 하잖아요. 알가기 직전에 여기다가 싹 페인팅을 하면 그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하는데 상당히 질병에 안 걸리고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항산화 물질이 높다. 또 항균 작용을 한다. 항생 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보니까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가하고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프로폴리스를 장부검하면 틀림없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다니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안 듣는 사람들이 프로폴리스를 장기간 복용했더니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됐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큰 탈은 없습니다. 격리판. 격리판 들었네. 요거는 이제 벌이 숫자에 따라서 이 벌집을 넣어줘야 돼요. 월동 나고서는 아주 약한 거는 한 장짜리도 있고 두 장짜리도 있고 기본이 두 장은 돼야 돼요. 벌 숫자에 맞춰서 집을 지하는데 쉽게 해서 돈도 없는 사람이 45평, 60평 아파트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빚만 지잖아요. 청소하기만 어렵고 자기 분수에 맞는 집이 살아야 하잖아요. 아파트도. 근데 벌도 마찬가지 자기 식구에 맞는 평수를 적절하게 해야 돼요. 특히나 초보자들이 제일 실패하는 원인 중에 쉽게 해서 아파트 넓은 것만 좋은 거, 집만 넓은 것만 차지해서 여왕벌이 알갈 장수만 많이 넣어주면 좋은 거로 착각을 해서 대부분 실패하는 이 원인이 하나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처음 배울 때 아예 애당초 담배를 안 배우면은 담배 끊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벌을 아파트를 집을 적당하게 벌수에 맞는 벌집을 넣어주는 것을 배워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버릇을 고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벌 좀 배우다 보니 기야 여왕벌이 내버리면 알갈데기 없는데 벌집을 자꾸 넣어주면 이놈들이 길를 거 아니야. 안 해요. 알은 가지만은 새끼를 다 미쳐 길러내지 못합니다. 왜? 온도가 벌들이 붙어줘야 35도, 34도의 열을 내줘야 그 새끼가 온전하게 커요. 젖도 주지만은. 그게 안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란 부화해 보시는 건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계란이 꿀벌의 일벌과 동등하게 21일 만에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꿀벌도 태어나고. 근데 계란이 다 털 생기고 다 했는데 불과 19일이나 20일쯤 돼서 부화기가 전기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 다 죽어요. 예? 그럼 옛날에 털 다 생긴 거 갖다 요새는 그런 거 갖다가 사료공장에다 분쇄해서 사료도 들어가지만은 옛날에는 어렵게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 와서 그놈을 삶아서 팔았죠. 예? 털 달린 병아리 한 거를 고단백 식품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지금도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를 체진망이 여러 종류로 씁니다. 프로폴리스는 벌들의 이제 습성을 이용해서 공간이 있는 데다가 물어다가 때우고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벌통 안에 공간이 이런 틈이 있으면 이런 데다가 좀 조심히 발라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갔다가 다시 벌집을 진다든지 칠을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또 아니면 벌통 안에 개구리나 쥐가 들어왔다. 이거 썩어서 이 뭐 병균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로다가 도포합니다. 예? 싹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이거로 하면은 미라가 됩니다. 이 프로폴리스다 해서 옛날에 미라를 만든 데도 저런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요. 또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고기를 저거로다가 싹 발라놨다. 그러면은 그 소고기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천연 방부제. 여러분들 치즈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노랗게 무언가 쌓여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치즈. 셀로판지. 그게 밀랍입니다. 벌집을 녹인 밀랍. 예, 그걸로가 이렇게 이제 녹여서 뜨거운 데다가 녹으니까 그놈을 넣다 빼면은 그놈이 한 개 달라고 있고 또 한 번 넣다 빼면 또 식혀서 또 두껍게 가려고 또 한 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넣다 뺐다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호빵 비슷하게 납작한 이런 치즈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균도 방어하고 썩지도 않고 습기도 방어하고. 그 이제 프로폴리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공간을 많이 틈을 해놓으면 여기다가 물어다가 차곡차곡 잘 이렇게 박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러한 망사 뭐 이런 치마 안감 비슷하게 모기장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위에다가 덮어놔도 이 깜짝깜짝한 게 이게 다 프로폴리스예요. 예? 여기 색깔이 검은 것도 있고 약간 노란 것도 있는데 벌들이 희한하게 주변이 하얀 걸 하고 위에 개포가 검은 걸 갖다 했다면은 프로폴리스를 검게 만들어서 여기다 발라놓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벼는 동물들이 또 이렇게 색깔을 보호색을 만드는 것처럼 이놈들도 약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여름에는 떼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겨울철에 아니면 냉동실에다 넣었다가 이때 부시르면 잘 부스러지는데 여름에는 찐득찐득하게 해서 잘 점도가 있어서 안 떨어져요. 특히나 이 벌 보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이 프로폴리스가 이 벌을 보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예? 이 손가락에 이런 데도 저도 좀 깜짝깜짝 하잖아요. 이런 게 프로폴리스가 달라붙으면 잘 안 닦아져요. 그렇게 해서 뭐 휘발유나 알코올로 닦는다든지 하면 잘 닦아지고 또 뭐로 닦으면 잘 닦아지느냐면은 수퍼를 번데기 이거를 잘라가지고 그 액체로다 문지르면 잘 녹습니다. 잘 닦아져요. 희한하게 어떤 그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휘발유나 아니면 알코올이나 또 수펄, 번데기 그 액 가지고 문지르면 잘 닦아진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뜨거운 물로 해가면서 비누질을 해도 어느 정도는 닦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폴리스는 이런 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서 쓴다든지 또 이런 것도 갖다가 위에다 덮어놓으면 하는데 아무 때나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고 되게 날씨가 더워서 6월달, 7월달, 8월달, 뭐 9월 초 이때까지만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봄이 요새 출 때는 프로폴리스가 나무가 분비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프로폴리스가 봄에 돼서 쉽게 해서 뭐 이 나무들이 새순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새순이 나오면은 균이 달라붙어서 잘못하면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새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프로폴리스를 바르고 나옵니다. 요걸 사람이 가서 따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순을 많이 먹으면 봄이 좋다 하는 거는 거기에 프로폴리스가 이 새순이 나오는데 나무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많다 해서 새순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예. 온나무 새순 옷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순을 따먹으면은 거기에 그런 게 묻어 있죠. 또 포플러나 이런 데에 어떤 건 포플러 같은 데 보면은 우이가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아주 액체가 묻어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아주 논이로다가. 요거는 이제 벌들이 가서 따오는 거예요. 예. 뭐 주목 같은 데 가서도 따오고, 뭐 송진도 따오고, 여러 가지 따오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프로폴리스는 먹어보면은 송진 맛이 나요. 그리고 동남아나 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원심이나 이런 데 거는 약간 프로폴리스가 약간 붉은색, 분홍색, 약간 색이 그런 쪽을 나고 우리나라 거는 물에다 타면은 우윳빛깔처럼 뿌옇게 우러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색깔이
뭐 갈색을 띈다든지 약간 뭐 홍색을 띈다든지 이거는 국산이 아니에요. 국산 프로폴리스는 다 물에다 갖다가 딱 넣는 순간에 뿌옇게 우유 빛깔처럼 나는 게 국산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폴리스도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은 제주도나 동해안이나 이런 데서 해안가서 생산된 거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낮아요. 내륙 지역에 있는 것보다. 또 우리나라 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것보다는 항암 작용을 하는데 항암 작용이 월등히 높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산을 애용하셔야죠. 네. 자, 그리고 출입구. 방 안에 더워지면은 창문을 조금 더우면은 조금만 열고 많이 더우면 활딱 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이 숫자에 따라서 안에서 열나는 것을 또 드나다니는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 날 때는 뭐 한 2cm나 많으면 한 3cm 정도 이렇게 열어주고 요새 와서 벌이 점점 늘어나면은 낮에 낮놀이라고 해서 벌들이 밖에 한번 나왔다가 비행 연습을 태어나면 이제 허구서 들어갈 때 군형이 너무 좁으면은 여기가 막 밀려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무 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때 이렇게 조절을 해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 출입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계절 동안 항시 열어놔요. 단지 막는 건 언제 막느냐? 이동할 때만 막아요. 이동할 때는 막고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벌들이 여름 같은 때 이 출입구를 막아놓으면은 소동한다 그래요. 막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자체에서 열이 납니다. 자기들이 운동을 하니까 열이 나서 어떻게 돼요? 60도 이상에 대해서 이 벌집이 녹아버립니다. 예? 녹아서 다 흘러가지고 거기 있는 새끼는 다 죽고 벌도 거의 다 죽고 여왕벌하고 일부 벌만 조금 남아요.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럼 벌 한 통 죽으면 얼마나 되느냐? 한 말 정도 돼요. 네, 한 말 정도.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하면 제주도 갔다 올 때 되면 이제 배에다가 싣고 올라니까 어떻게 돼요? 다 군형을 막죠. 군형을 막는데 이제 야간에만 막고서 얼른 차가 달릴 때는 바람이 막 세니까 그래도 벌들이 안정이 돼요. 추우니까 가만히 안쪽에 있는데 낮에 이동을 하면 벌들이 막 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다가 역사하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배도 밤에 싣고 나오는 거. 근데 제주도 여객선다 실으면은 꼭 그렇게 안 돼요. 저녁 배 타고서 뭐 새벽에 와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새벽에 내려서 갈 데가 없으니까 되게 아침 일찍 출항해서 뭐 10시쯤 도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벌들이 막 나갈 때 아니에요. 그렇게 막 열이 나죠. 그래서 자칫하면 제주도 다니다 뭐 벌들 이 삶아 죽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잔뜩 몇십 통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그거 옆에 돼지 기르는 사람이 보니까 그것도 벌도 하나의 동물성 사료 같거든요. 야 그거 돼지 갖다 주면 좋겠다 해서 돼지를 가마 한 연나무 가마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고서 다 뻗업이 됐어. 왜 그러냐면 죽은 벌도 그 벌 침에 독이 있습니다. 예? 독이 그 모아에 있고 이놈이 먹어가지고 다 죽어서 이게 돼지가 이 큰일 났거든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다 돼지가 깨어나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더러 이 말 같은 것도 죽습니다. 벌이 여러 마리가 쏘면 성질이 급해서 또 냄새 나는 거 싫어하고 또 털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왔다 갔다 벌통 옆에다 매놓으면은 끈 매놓고 하면 죽어요. 예? 소는 그래도 우직해갖고 덜한데 말도 죽고 내가 또 염소도 죽여봤어요. 염소도 앞에 내놨는데 집 단위로 공격을 하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이제 벌이 한번 쏘기 시작하고 그럼 염소가 나중에 눈이 하얗게 백태 껴요. 이 망막이 그냥 아주 하얗게 뭐 안개 낀 것처럼 해갖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 못 먹고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농가들이 더러 말값이나 염소값 뭐 이런 거를 물어주는 예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주도 다니고.
자, 그래서 출입구가 항시 적절하게 너무 많이 열어놔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집을 비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문 열어놓으면은 집 비면은 도둑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벌도 마찬가지요. 그 안에 꿀냄새를 귀신같이 다른 벌들이 맡는데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만 열려 있으면은 오면은 자기들이 확 공격을 해서 때로 대들어서 막아주는데 이게 너무 많다. 그럼 도둑놈은 상당히 민첩합니다. 왔다 갔다 쫙 들어가 버려. 한쪽으로. 그래서 얼른 꿀 있는 데 가서 꿀 막 빨아갖고 또 확 해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와서 하고 혼자 하다가는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와서 동료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저기 가니까 꿀이 있다. 좋은 게 있다. 그럼 가서 떼거지로 가요. 떼거지로 가서 또 훔쳐와서 세력이 약한 것은 다 절단합니다. 한번 동물들이 뭐 쉽게 해서 호랑이가 됐든 사자가 됐든 늑대가 됐든 어느 놈이 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놈이 싸움을 하잖아요. 힘을 겨루기 위해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놈은 절대로 그 자기를 이긴 놈한테 와서 기를 못 피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힘없다든지 하기 전까지는. 벌도 한 번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방어를 못합니다. 애당초 처음에를 방어를 해야지. 그러니까 애당초 방어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출입구가 적절하게 열려 있어야 돼요. 많으면은 문이 많으면 이로 들어가는 거 저런 거 숫자가 적은 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입구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빈통에다가 여기에 벌집에 꿀이 들어있는 거, 식량이 들어있는 것을 저장해 놓을 때 조금만 틈만 4mm, 5mm만 열려 있다 하면은 그걸 귀신같이 알고 들어가서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항시 빈통을 싸놓을 때는 예사롭지 않게 출입구를 잘 보시고 이런 데도 틈이 있나 없나 또 아니면 여기다가 개프나 또 아니면은 신문지나 이런 걸 해서 빈틈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봉이 무조건 탔습니다. 예보에서 꿀이 잘 들어올 때는 잘 도둑질을 안 해요. 근데 꿀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도둑질하고 특히나 월동 들어가기 전에 가을에 이때는 도둑질하는 습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양봉농가하고 토종농가하고 싸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토종은 세력이 약하고 양봉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봉이 가서 냄새 맡고 들어가서 토종도 양봉이로 도둑질하러 와요. 오긴 오지만은 양봉이 방어를 해요. 근데 토봉은 한번 양봉한테 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당합니다. 그럼 한 통 다 꿀을 뺏어갔다. 그럼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옆으로 또 가요. 그 도둑질을 하는 벌들이. 또 떼거지로 가서 또 싹 빼가고 또 싹 빼가고 이렇게 하면은 뺏어오는 데가 좋은 게 아니라 뺏어오는 벌들도 벌이 체력 소모가 급격하게 돼서 꿀은 뺏어와서 좋지만은 대신에 벌이 늙어버리고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토종 농가들하고 이제 재판이 붙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재판이 붙어서 벌들이 전쟁이라고 해갖고 결국은 1심에서 졌었어요. 양봉이. 그래갖고 2심, 3심에 가서 고등법원까지도 졌던가 해서 그때 양봉협회 사호총장이 위증했다고 해서 유치장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자기들끼리의 생존 경쟁에서 뺏어오는 걸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를 오히려 방어를 묻은 토종업자의 책임이다 해갖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싸움 한다고 해서 되진 않는데 그러나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토종하는 사람들은 양봉이 있으면 와서 못 살게 울어갖고 벌값 내라 뭐라 못 살게 그래서 토종벌 있는데 양봉 가면은 싸움이 납니다. 요새 이제 많이 낭충봉하고 우백병이 죽어가지고 별로 없어서 들어지만은 그거 있는 데는 못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소문터널, 소문환기창. 소문환기창은 이제 이동할 때 출입구를 막고 간다고 했잖아요. 막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요 위다가 개포를 천으로 덮은 것을 한쪽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벌이 없는 쪽을 열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여기 양쪽에 이렇게 철망 있죠. 열에다가 빠져나가도록 우리나라 벌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나서 죽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망을 대줬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벌이 숫자가 많으면은 이동하는 과정에 열받아서 죽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양에서는 저런 철망을 대지 않고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막히니까 열이 빠질 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 대줍니다. 요거는 이제 바람은 들어가고 벌은 움직이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대놓고서 딱 막고 출입구를 열어놓고 이런 거로다가 이걸 딱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만 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안에서 이렇게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문 환기창 이거 보고 옛날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다 근래 생긴 거예요. 소문 급수기가 있어요. 소문이라는 게 이게 한문이를 했을 때 이게 벌통에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문이라는 게. 요게 이제 급수기인데 물을 여기다 하나 부어주고 이것도 큰 거 있고 적은 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는 한 2홉 정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군형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이 거꾸로 있는데 안 새죠. 신기하죠. 예? 이것도 제가 개발을 한 겁니다. 옛날에 특허내가지고 80년대 중반에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제일 발달됐어요. 이것도 제가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물은 없고 물은 쥐어갖고 벌이 필요한데 육아를 할 때 젖 속에 물이 3분의 2가 있어야 돼요. 3분의 1은 꽃가루나 다른 거고 3분의 2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은 새끼를 못 길러줘. 추운데. 그러니까 추운데도 새끼에 젖을 주기 위해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6.25 전쟁 시에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자기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끌고 가서 같이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는 죽고 애기는 살린다든지 이런 거 마찬가지. 그래서 봄에 추운데 자기 새끼를 젖을 줘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물을 물러 밖으로 자꾸 갑니다. 영상 10도 미만에서. 그러면은 벌들이 나가서 물을 빨다가 체력이 떨어져서 체온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동사하는 게 꽤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충분 여기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면은 그 안에서 벌통 안에 따뜻한 데서 쪽쪽쪽쪽 빨아다가 자기 필요한 것만큼 먹는데 하루 벌들이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하루 한 통이 벌이 괜찮다 하면은 마치는 분이가 하나 찍게. 4호. 예? 4분의 1. 예. 4호. 또 이거 한 통. 예? 이거 한 통, 작은 거 한 통, 큰 거 한 통. 한 통도 한 통 나름이죠. 저건 한 2홉이고 이거 4홉이 조금 안 됩니다. 예? 3분의 1. 예. 하루에 벌이 이제 한 6매, 7매 이렇게 크면요. 이 2홉을 더 먹습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이거 가지면은 이틀. 예? 이 정도 먹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벌이. 예? 이게 주문 증발되는 것도 있지만은 벌들이 이거를 내가 처음에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양봉가들이 이거 벌이 뭐 물 밖에 가서 물어오면 되지 밖에다 웅덩이 파고 그때 비닐을 깔고서 물 줬거든요. 빠져 죽지만 말라고 거기다 풀이나 집이나 띄워주는데 추워서 나가서 보이지 않는 죽는 건이 많으니까 여기다 줘라. 그래야 무조건 봄벌을 잘 기른다. 그랬는데 이걸 내가 공급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양봉가들이 지금은 다 필수품이 돼서 거의 뭐 90%는 쓴다고 봐야 돼요. 내가 벌써 이거 만들어 판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이거 잘못 끼우면 잘 안 끼지더라고요. 이거 이제 제품 따라서 이게 이제 이쪽 저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또 여기가 물 나가는 자리인데 여기가 맞아야지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물이 잘 안 나갑니다. 이렇게 좀 높으면은. 저희 신랑이 물을 줬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데 물로 갖다 그걸 찢어갖고 망쳤어요. 아, 요게
이제 요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아는데 여기가 직각으로 됐고 여기는 아로가 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제 불로 지져서 여기를 누그러뜨리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게 예, 예. 당장 하나 사야 돼. 예. 자, 큰 놈 드릴까 적은 거? 자, 야 이거 큰 거 주세요. 선생님 자, 안 들고. 자, 거기다가 그 우리 신랑이 지금 폐 먹어가지고 소금하고 네. 설탕을 조금 타가지고 준다.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설탕을 타서 주면은 그건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설탕물을 묽게 타서 주기도 합니다. 봄에 물을 어차피 줘야하니까 설탕도 줘가며 물도 줘가며 양면 작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다. 근데 소금은 약간 타서 줘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예, 약간. 그다음에 예. 그 설사약을 주라 그래서 예, 예. 얻은 거 줬는데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좀 줘야 되는 거예요? 뭐 계속 약을 줄 필요는 없고 네. 뭐 병이 지난해 많았다든지 잘 걸린다든지 뭔가 병이 왔을 때는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뭐 꼭 그리고 계속 항생제를 주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요. 장기적으로 내가 감기도 안 걸렸는데 맨날 항생제 감기약 요새 항생제 의사들이 처방 없이는 팔지도 않으잖아요. 그게 너무 남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란티도 병도 없는데 남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계속 그러나 이제 부적병이 걸리면 잘 안 듣기 때문에 뭐 예방 차원에서 주라고도 해요. 저도 어떤 때는 근데 되게 뭐 전년도에 안 걸렸으면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약을 잊어먹었으면 참. 그래서 이제 이 소문 급수기가 생기니까 과거부터 어떤 결과가 있느냐? 봄벌을 과거에는 제주도 가서 2월 말, 3월 초부터 되게 시작을 했어요. 왜? 일찍 해봐야 벌이 새끼를 길러봐야 물을 물러가지 못해서 새끼를 길르다 죽인다. 그러면 장뜩 노력만 하고 길러서 태어나는 벌은 적거니까 일찍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옛날보다 한 달 반 이상 빨라졌어요. 길르는 게. 그럼 21일 만에 태어나는 벌을 한 달 반 정도면은 40일, 5일 안에 두 파스를 더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가씨 전에 벌이 넘쳐가지고 옛날에는 단상, 이 벌통 하나 채우기도 어려웠는데 요새는 계상으로다가 벌이 넘쳐서 분봉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분떡을 주고 또 물을 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온대 지역에 겨울에 춥고 이런 나라는 필요하고 대만이라든지 동남아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고 자기들이 나가도 따뜻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추운 나라, 겨울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온판. 벌이 매수가 4매, 5매, 6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월동 날 때. 그러면은 나머지 공간에 벌이 없는 데를 이렇게 단열을 해주고 이 벌통 밖에도 이쪽 벽면에도 이 나무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여기다가 스티로포 같은 것을 넣어서 대주는 거예요. 근데 스티로포를 대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벌들이 조서요. 날씨가 더워지면. 조서서 스티로포는 다 갈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해지고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스티로포 축에 다음에 제가 올 때 갖고 올게. 거기다 챙겨놨는데 하이폴이라고는 스티로포가 있어요. 하이폴. 붉은색 계통에 여러분들 전기장판 같은 거 전기 판넬 온돌 할 때 되게 그 하이폴로 합니다.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또 단열 효과도 스티로포보다 좋고 요거는 만드는 방식이 틀려서 이 스티로포 면이 어디 보면 누룽지 누른 것처럼 된다 그럴까? 이렇게 돼갖고 그거는 벌이 좋질 않습니다. 단열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조합장해서 처음에 서울 와서 벌을 월동 내려니까 집을 살라니까 경기도에는 젖소가 많아가지고 집을 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단열을 할 거를 찾다 보니까 그 하이프를 내가 처음 써보고 양봉인들 알려줘서 지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에다가 벌에 붙어 있는 월동 날 때 이쪽 벽에다 미리 대주고 이쪽에 공간에 있는 데다 대줘서
안에서 나는 열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보온판을 여러 가지로 씁니다. 옛날에 집 같은 것을 엮어서 다다미처럼 딱 맞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서도 했고 또 아니면 뭐 요새 이제 보온 덮개로 잘라서도 덮고 여러 가지 합니다.